네, 안녕하세요. 호주 찰리입니다. 저 와이프 애니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어쨌든 오늘은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면 오늘부터 저희가 드디어 집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브로커랑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호주는 이제 프리어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찾고 그 론 받은 대출을 파이널라이즈 하는 과정을 거친대요. 근데 그건 저도 그냥 대충 주워듣기만 해서 본격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집을 살려면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걸 아주 낱낱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안녕. 지금 가고 있는 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같은 분이 좀 괜찮은 브로커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게 어디 사무실을 일단 타이핑을 해보니까 집에서 한 50분을 이게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로커가, 야, 니네 거기까지 사무실에 올래? 아니면은 줌 있잖아요, 화상통화하는 거, 줌으로 할래? 이렇게 물어보길래, 일단 처음에는 저는 약간 좀 아직은 줌이랑 화상통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가서 얘기를, 얼굴을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처음 할 때만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하고, 다음번에는 뭐 화상통화나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문자나 이메일 쓰면 되니까. 일단은 처음이니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거기 또 주변에 큰 한국마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와이프 엄청 신났어요. 뭐를 또 이렇게 살라고 하는지. 일단 가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 브로커랑 약속자분들 도착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3시 5분이에요 약속 시간이 3시 반이어가지고 일단 와이프가 가고 싶어하는 하나로마트가, 여기 보이나? 저쪽 모서리 여기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갔다가 시간 맞춰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아가지고 아까 저 와이프가 그렇게 기대하던 한국마트에 왔어요. 이곳은 호주인가 한국인가 진짜 다 있어. 비비고, 대박스. 이거 뭐야? 스위트포테이토 도넛? 와, 진짜 엄청 많다. 좋아하는 거. 어머니도 좋아하는 거. 그래? 관계 사자. 와, 오랜만이다 너. 옛날에 참 이거 많이 팔러 다녔는데. 와, 지금 3시 반부터 이렇게 같이 나오게 찍자. 3시 반부터 이렇게 그 상담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어요. 6시 10분이에요. 근데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지 완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배운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일단 이거는 제가 배운 거는 상담을 진행할 때 동영상을 찍는 거는 좀 약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열심히 대신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그것도 제가 영상 뒷부분에 잘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상담하는 내내 정말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 완전 진짜 감동이었고, 한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하나도 막 시간을 막 체크한다거나 약간 좀 불편한 기사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너무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를 소개한 직장 동료한테도 되게 좀 좋네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집에 가서 일단 저녁 먹을 준비해야 되니까 집에 가고, 내용들은 제가 정리해서 뒷부분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따 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상담을 진행했잖아요. 한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나눴는지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거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주의사항을 드리는 거는, 이게 제가 상담 내용을 복기를 해서 제가 쓰려고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이 부동산이나 자산관리 이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실제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뭐가 좀 실수를 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추후에 여러분께서 저랑 비슷하게 대출 상담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브로커분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목표 금액대랑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좀 확실하게 픽스를 해라. 그래야 우리가 추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는 호주 달러 기준이에요. 그래서 55만 불에서 60만 불 정도로 제가 일단은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리 어프루블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본격적으로 대출을 받기 전에 사전 승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없이도 일단은 집을 보러 다닐 수가 있답니다. 이제 프리 어프루블이라는 게 확실하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사람의 재무적인 여건이 달라질 수 있고, 이 프리 어프루블은 또 굉장히 좀 심플한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게 뭐 대출을 확실하게 결정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지금 일단 집을 보러 다녀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주말마다 이렇게 좀 집을 보러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제뉴인 세이빙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거 디포짓을 마련을 할 때 요렇게 요 경로를 통해서 이 디포짓을 마련을 하는데, 이 제뉴인 세이빙은 이 제뉴인 세이빙은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반드시 예금일 필요는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특히나 저는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식도 사용할 수는 있다. 대신에 요게 본격적으로 서류를 작성을 하고 파이널라이즈 기다릴 때는 요거를 다시 찾아서 그때는 예금 계좌를 넣어놔야 된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 대출이 끝나고 나면 은행에서 보증금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내가 그 주식으로 요 보증금이 돼 있으면 얘네가 빼갈 수가 없으니까 모든 요 서류를 진행하면서 가능하면 주식은 다 팔아서 예금 계좌에 넣어야 된다. 근데 시작 단계일 때부터 미래다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브로커분이 요청해 주신 서류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말간에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이 디파짓이랑 퍼스트 홈 바이어 그리고 금리 요 위주로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디포짓 요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저희 와이프는 시민권자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 광고 많이 하는 거 있죠. 5% 디파짓으로 이 LMI라고 하는 거는 이 대출을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라도 갚지 못할 걸 대비해서 은행 이 대출에 다는 보험이라고 하죠. 이 보험인데 이것까지 까주는 요 아주 파격적인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둘 다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브로커나 은행 텔러들이 요거를 아마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꼭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어봤거든요. 나는 영주권자고 와이프는 시민권자인데 그래도 돼요? 그러면 아마 100중 100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제뉴인 세이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은행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좀 제각각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내는 뭐 렌트 납부 이력들 이런 거를 보는 데도 있고, 예금 계좌에 돈이 얼마 있냐,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상담을 몇 번 받긴 했는데 보통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금 계좌, 주식을 할 수도 있고 현금도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로가 있고 저는 이 경로를 다 활용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디포짓을,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집이 있잖아요. 집 금액의 보증금이 20%가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대출 보험은 전체 대출금에 비례해서 대출금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 보험 금액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 은행마다 굉장히 좀 이 LMI 금액이 되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호주의 메이저 은행, 그러니까 뭐 웨스트팩, NAB, 뭐 커먼웰스 뱅크는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뱅크들이 여러 가지 좀 은행마다 LMI 그 금액을 차등으로 이렇게 적용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게 딱 금액 정해진 게 아니라 은행마다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대출을 하실 때는 저도 이번에 상담받으면서 느꼈지만 디포짓이랑
LMI를 얹고 거기다가 또 집을 사게 되면 각종 세금 있잖아요. 스탬프 듀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그거를 포함한 전체 금액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대출 금액의 전체 10% 거기다가 한 10,000불 정도를 얹힌 금액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각자의 조건이 다르니까 그냥 이 정도 되는구나 하고 간단하게만 해주시고, 만일 직접 대출을 받으신다면 역시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퍼스트 홈 바이어는 제가 크게 얘기 들으면서 기억이 나는 게 퍼스트 홈 오너 그랜트, 그러니까 FHOG라고 하는 게 있고 퍼스트 홈 바이어 스텝 듀티를 깎아주는 게 있어요. 둘 다 좀 약간 요건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퍼스트 홈 오너 그랜트는 타인의 소유한 기록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 이게 신축 건물이면 아무도 이 사람은 뭐 렌트나 뭐 아무도 막 산 이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렇거나 아니면 내가 지은 집. 그래서 요거를 따져봤을 때 75만 불 미만인 집만 요게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마 15,000불 정도 요렇게 그 혜택을 주는데 저희는 아마 요 금액대에 맞는 새 집을 되게 찾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아마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밑에 거 스텝 듀티, 그러니까 요거를 번역을 하니까 인지세 정도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타인 소유 기록이 없는 집인데 다른 또 부가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뭐 18살 이상이어야 되고 그 집에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그리고 처음 집을 사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다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건 만족이 되는데 이 50만 불 미만의 집을 찾는 게 지금으로선 거의 진짜 어려워요. 저희가 살려는 집이 적어도 애들이 있으니까 이 방이 3개짜리는 가려고 하는데 50만 불 밑으로는 이 집이 방이 3개짜리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는 첫 번째 거 FHOG도 못 받고 그 밑에 인지세 할인도 못 받고, 그래서 일단 혜택은 2개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금액을 조정을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조금 얘기를 드릴 텐데 이거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와 진짜 좀 복잡하다고 느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고정금리, 변동금리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때 저는 이 고정금리면 고정금리, 변동금리면 변동금리 하나씩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금리 옵션 여부에 따라서 이 대출 상한선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쭉 요거 나오는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상담 진행하면서. 근데 보통 이 변동금리로 하는 게 고정금리로 하는 것보다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상황이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이 변동금리는 하나가 아니라 베이직 변동금리랑 스탠다드 변동금리로 또 다 나눕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일단 요 시장의 금리에 따라서 내 금리가 같이 변하는 변동금리인 거는 똑같은데 이 베이직 금리랑 스탠다드, 지금 이거 아마 설명하려면 한 10분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진짜 유동 그 현금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유동 현금 같은 거 있죠. 현금의 유출입이 되게 많다. 그러면 스탠다드가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변동금리로 일단 다 대출을 받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정금리도 바꿀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담의 기준으로 제가 쭉 이 은행이나 대출사별로 쭉 이 금리를 살펴보니까 고정금리는 진짜 제일 싼 데가 2.1%가 조금 안 되고 비싼 건 한 2.56%, 그리고 변동금리는 베이직은 이 스탠다드보다 조금 낮아요. 스탠다드는 조금 높고, 대신에 스탠다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유동자산 대비해서 변동금리가 따로 또 추가로 매겨지는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또 돈이 내게 캐시가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면은 돈이 많을수록 그만큼 금리가 변동금리일지라도 좀 낮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의미한 금액이어야 된다는 거. 보통 1년에 한 3, 4만 불씩 이상은 내가 지속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1년에 3, 4만 불 세이빙으로 가져가기가 힘들어서 아마 고정금리 아니면 변동금리를 하더라도 베이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은행의 스트레스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은행의 스트레스 평가라는 거는 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또 대출을 해주면 상환을 못하면 얘네가 또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돈을 잘 갚을 수 있나 없나를 약간 좀 비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총 수입, 그러니까 와이프랑 제가 버는 총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데 여기서 렌트비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렌트비를 제외한 지출을 빼고 여기서 각 은행에서 산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금액을 빼서 그 결과값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고 은행 각자의 시스템이 있겠죠. 남은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아, 이 사람은 상환 오케이, 이런 평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상담받은 거 기준으로 쭉 보니까 30년 납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금리는 5.5%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 비용을 산출을 하는데, 저는 한 60만 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상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한 3,900달러 요거를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거주비 제외한 지출을 빼고 거기서 추가로 한 4,000불을 더 빼서 돈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적어도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금액을 낼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또 마이너스라도 또 은행에 따라서 다른 또 이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전문가랑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영상이 또 한 10분 이상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상담 받은 거를 복귀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일 뿐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면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이런 변동사항이나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것들까지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대강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 는 거는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배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